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 좀 다시 볼게요. HLB 그룹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HLB 그룹의 매출 효자는 헬스케어 사업부예요. 그래서 HLB에서 헬스케어 투자 사업부에다가 투자를 계속 늘려갈 거고, 당연히 리보세라닙에 관련한 그 엘레바이든 투자도 이루어지고, 또 교모세포증 치료제 이런 데에 대한 이뮤노테라피틱스 이런 데 지원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큰 투자를 할 거고, 리보세라님의 행보나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사실 우리 전 세계에 간암에 대한 게 쉽지 않아요. 간암 임상 막 성공하고, 간암 시장이 상당히 시장은 큰데 간암에 대한 정복에 대한 영역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장을 조금 장악한 게 로슈사죠. 로슈사가 예전에 티센트릭, 아바스틴 요거로다가 장악을 했고, 결국은 간암 1차 치료 시장을 장악했어요. 여기에 지금 도전장을 내민 제약바이오 기업이 많은데, 머크사가 실패했고 다 실패했는데, 우리의 HLB 리보세라닙이 병용 3상 이상 성공했죠. 이거 실질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HLB를 좋아해요. 물론 이런 게 좋다고 해서 항상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대신에 본질적인 가치만 변함이 없다면 많이 떨어졌을 때 잘 모아나가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여기에 새롭게 이번에 성공한 회사 하나가 바이엘이에요. 로스사의 경쟁사죠. 스티바가 플러스 옵티브 병용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어요. 근데 아직 3상까지는 가지도 않았고, 3상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원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HLB가 유상증자도 하고 막 이런 게 사실은 돈이 많이 딸려요. 이 3상 한번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어쨌거나 좋은 결과를 낳고, 제가 금방 설명드린 본질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으면 주식은 싸게 사면 되는데 이런 거죠.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가치가 많이 변했을까요? 당연히 디램 가격 하락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위축되고 당연히. 근데 반도체 시장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겠죠. 반도체 시장이 호황기가 왔다가 혹한기가 왔다가 다시 호황기가 왔다가 혹한기가 왔다가.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걸 알죠. 좋은 회사가 내가 주가를 비싸게 쌌을 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 추세가 하향할 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사느냐? 지금부터죠. 매달 꾸준히 잘 사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아까 영상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설명드렸어요. 뭔 얘기냐면 HLB 그룹의 리보세라닙의 행보가 변함없는 한 회사는 견조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견조한데 단 재무적인 부분은 약간 리스크들이 있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요. 바이오주가 우리가 꿈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미래에 어떤 걸 바라고서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임상 1상을 성공한다거나 임상 2상까지만 가면 뭐를 해요? 기술 수출을 하죠. 왜냐하면 위험성을 줄이는 거고, 여기까지의 기술을 가지고 큰 대형 제약사에 팔아요. 이걸 기술 수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데 HLB는 이걸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크겠다. 우리가 대형 제약사로 나겠다. 그럼 우리는 이 회사랑 같이 크면 되는데, 이 회사랑 같이 큰다 그래서 또 여기다가 내 전 재산을 몰빵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산 투자 알려드렸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섹터를 나눠놓으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를 전기차를 샀으면 하나는 제약바이오 하나 사고, 하나는 리튬 2차 전지를 산다든가, 이렇게 3개 정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10개, 11개씩 늘리지 마요. 그건 아닌 거고, 한 4, 5개,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주 중에서는 HLB가 제일 낫다는 얘기인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HLB하고 셀트리온이 제일 난데, 아무리 얘네들이 좋아도, 아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아도, 주식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어요. 싸게 사야죠. 자, HLB를 봅니다. 제가 생각한 HLB는 이건 제 얘기예요. 물론 모든 투자자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저는 9만 원 간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런 데서 주식을 못 샀죠. 제가 이때 사러 알려드려 못 사셨죠. 그러면 여기 5만 원에서 물려가지고 HLB 리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오면이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예전에 EMA에서 발표를 하면서 37은 21, 38은 24. 아무리 못 올려도 70에서 80%의 수익을 안겨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HLB 다 거짓말인가 봐. 리보세라닙 다 거짓말인가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고, 아까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얘기했듯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단지 지금 시장이 밀리고 미증시가 밀리고 전체 세계적으로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HLB도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리를 지금 깨고 있죠. 엄연히 20개선을 깨고 내려온다거나 이번 달 종가상 깨게 되면 어디가 오냐? 다시 3만 원대가 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3만원부터 다시 차근차근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기존에 물리신 분들은 20개선을 깨고 추세가 깨졌을 땐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수급주선인 60선도 깨고 왔고,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와요, 이런데. 대신에 내가 분할로 사겠다. 그러니까 여기 사놓으신 분들은 그냥 이번 달에 한 번 더 사고, 다음 달에 또 사고, 다다음 달에 또 사시면 돼요. 꾸준히 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HLB를 계획을 잡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잡고 한 번에 사지 말고. 저번에 알려드린 계획을 잡으라고 했죠. 내가 HLB가 9만원 갈 때까지는, 전 사실 9만원 이상 간다. 제 생각인 거예요. 오늘 제 생각이에요. 9만원 갈 때까지 난 꾸준히 모아야 되겠다. 매달 꾸준히. 그냥 이번 달 샀으면 다음 달 또 사고, 내 월급을 예를 들면 한 2, 300 사. 생활이 여유가 있어. 그러면 한 150 정도는 매달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내일 모레 사고, 또 하나가 EMA 발표하면서 날아가는데 여기서 몰빵해가지고 HLB 거짓말인가 봐. 이게 뭔 얘기야? 3만원짜리 지금 52,000원을 만들어줬는데 뭐가 나빠요? 70, 80%를 하는데 또 뉴스 쫓아나가서 또 높게 샀죠. 그죠? 내일이 중요해요. 월요일날 240에서는 훼손하지 않고 돌아 나가야지만이 돌아 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240원 기준으로 지상지하로 나누는데 다시 지하권으로 들어오면 피곤해져요. 리보세라림은 좋고 아무 상관이 없고 HLB는 좋지만 역시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좋은 거랑 주가가 떨어지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죠. 그러면 20개선을 깨서 밑에 밀리면 더 사면 그만이고, 당연히 우리도 여기서는 더 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HLB 생명과학도 객관적으로 엄히 떨어지고 있죠. 떨어졌고 20개선 깼죠. 깨고 내릴 때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어디까지 밀리냐? 일단 5개월선의 변곡점 가격이 있어요. 이 자리가 정확하게 1,960원이기 때문에 1,9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도 수치 다 깼죠. 우선 다 깨고 쭉 밀리고 있고, 일봉에서도 밑에까지 밀릴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친구 BW 가격이 11,90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픽시 가격 적용하면 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는 게 맞아요. 주식은 누구든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단 리보세라립에 대한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행보가 변함이 없어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죠. 자, 어제 제가 영상 하나를 봤어요. 워렌 버핏 영상을 봤어요. 워렌 버핏 이분이 지금까지 하락장, 찰리 먼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분들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영상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냐면 이분들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니까 땡큐. 이렇게 좋은 기업을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다니. 이렇게 영상을 찍었더니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 이렇게 달렸어요. 아니 벌써 다 사고 또 다 물렸는데 이제 와서 저런 얘기하면 뭐하냐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요? 투자한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투자하신 분이 잘못한 거죠. 몰빵하지 말라고 그랬죠. 분명히 몰빵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달 한 달 잘 모아나가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자산 관리가 얼마나 잘 돼 있을까요? 굉장히 잘 돼 있겠죠. 제가 아침에 VIP 분들한테 이 부분을 제가 어제 영상을 보고서 알려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산 관리나 자금 관리 굉장히 중요해서 현금 부분을 반드시 갖고 있으라고 그랬죠.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HLB가 아니라 다른 부분 가지고 수익을 났어도 역시나 갖고 있어야 되고, 항상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들을 갖고 계셔야지만이 자금 관리 부분이 잘 돼요. 이 부분은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욕심이 많아서 막 순간 뛰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든 막 쫓아가 사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알려드렸듯이 우리가 계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현금 계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익이나 중장기에서 다른 게 수익이 나면 반드시 현금 계좌로 돈을 옮겨놔야 돼요. 옮겨놓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LB가 막 좋은 소식이 터서 막 날아갈 때 너무 급하게 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사기로 했으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사면 돼요. 여기서 날아가니까 또 갑자기 원래 다음 달에 사야 되는데 이번 달 초에 샀어. 그럼 다음 달 초에 사야죠. 날라가니까 또 쫓아가면 비싸게 사죠. 날라가서 이만큼 가면 그냥 그것만 갖고 수익 내시면 돼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고 떨어지게 되면 그 나름대로 사면 되는데, 이러한 심리를 조절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일 얘기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매일 얘기해드리고 매일 반복할 거예요. 이제 멤버한테 반복할 건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HLB가 이렇게 될지 쭉 날아갈지 저도 모르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 변곡점만 안 끼고 날아가서 7만원 9만원 가길 바랬는데, 결국은 시장이 급락하고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공매도들이 득세를 부리죠. 옛날에도 셀트리온하고 HLB는 공매도들이 굉장히 득세를 부려요. 그만큼 많이 괴롭히고, 특히 시장 안 좋을 때는 더군다나 바이오주가 아주 공매도 타깃이 돼버리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지금 12%, 13%.
HLB 생명과학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그 공매도라든가 대차거래, 이런 투자자 매매 동향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참고로 보는데 자리가 중요해요. 엄연히 자리가 깨고 있죠. 자리를 깨게 되면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지금 함부로 많이 사지 말고 이번 달 샀으면 올라가든 말든 내비둬요. 다음 달 또 사고 그 다음 달 또 사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갖고 차근차근 잘 모아 나가는 게 무척 중요하고 대신에 이런 게 있죠. 아무거나 잘 모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모아나가라고 그랬더니 아무거나 모아나가는 게 아니라 HLB처럼 기존의 회사의 가치가 변함이 없고 리보세라님의 행보가 좋잖아요. 이런 애들이 수급적인 문제로 좀 밀려있으면 그건 살만한 거예요. 물론 추세를 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못한 모든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추세를 깨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매달 꾸준히 잘 이렇게 잘 모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HLB 생명과학도 엄연히 깼기 때문에 지금 잠깐은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고 HLB 제약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11선까지 10개월선 지켜주고 있죠. 앞으로도 HLB 제약은 10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더 이상 추세를 깨거나 밀리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단 깨면 안 돼요. L10은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20개월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엄연히 20개월선이 있고 앞으로도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봐도 좀 괜찮고 아직은 추세가 제일 좋고 사실 HLB 그룹주 중에 유일하게 20개월선 위에서 추세를 잘 지켜주는 게 HLB 테라피스 하나예요. 자, HLB 글로벌도 엄연히 일봉에서 봐도 꽤 오랫동안 기간 중에 있었어요. 자, 240원 기준으로 제가 나누라고 그랬죠.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때 뛸 때는 바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랬죠.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계속 쭉 날아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 조정이 짧게 되면 여길 맞고 떨어지는데 요 자리가 일봉에서는 안 보여요. 도대체 왜 여길 맞고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뭔 자리냐면 월봉에서 예전에 5개선 자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가 언제 많이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미증시가 만약에 미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미증시의 중간선거 그래서 제가 중간선거까지는 반등해 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5개월선 밑에서 낙폭과대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이 일단은 5개월선까지 찍을 확률이 커요. 그러면 이 정도의 간격이 30%면 30%가 목표가가 되고 이 정도의 간격이 10%가 되면 10%가 목표가가 돼요. 이해하셨죠? 이 낙폭과대주들이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는 꽤 크게 반등해 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중간에 떴을 때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5개월선인데 찍었죠, 지금. 요렇게 5개월선까지 왔다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른 종목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미증시 영향을 받아 뛰게 되면 바로 5개월선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HLB 글로벌이 이번 달도 역시나 5개선 찍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꾸 5개선을 찍게 되면 이격이 모이게 되고 돌파해주고 안착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최소한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런데 높은데 사는 게 아니라 낮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터스는 제가 잠시 패스하려 했죠. 아무 이유 없어요. 예전에 누군가가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기 때문에 한참 동안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고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 패스하고 한참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제약바이오주 특징주 몇 개를 볼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 좀 흘러가는 걸 보면 민주당이 좀 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밀어붙이는 게 대마 합법화죠. 이게 우리바이오가 화일약품인데 그런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화일약품의 위치가 월봉에서 낮죠.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는 일단 우선 밑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만 편하게 볼 자리는 없어요. 내 다음 주에 당연히 일봉에서 20에선 위에서 출발해준 배수 당연히 깨면 손절이에요. 위에서 출발해준 왜 뛸 수 있냐면 근간에 화일약품의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잘 보게 해주시고 하라고. 우리바이오도 시장이 밀리는 거에 비해서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친구 월봉 H 낮아요. 당연히 대마 관련주로 잘 연결이 돼 있고 이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오성첨단 소재나 에머리지 많은 친구들이 역시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일단 이렇게 저거래 재기가 된 종목이죠. 내가 주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말해주고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 거고 익절할 건지 이걸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직은 자리가 잘 이쁘고 잘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기 바라고. 주봉에서 너무 추세 잘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성첨단 소재를 대응할 때는 딱 간단하게 그냥 5주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중기적인 추세인 5주선을 유지해 주는 한 추세가 쭉 우상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5주선 깨지 않는 한 대응하는 게 맞고
신라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주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이격을 메꾸러 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다 메꿨어요. 이제 거의 다 메꾸러 왔는데 일봉을 보지 말고 월봉 보지 말고 주봉 봐요. 주봉을 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떴죠. 떴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졌죠. 오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다음 주 한 번 더 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우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고 그 자리는 일봉에서 21선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셨죠? 여기가 오게 되면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멤버님 따로 안 보셔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올리패스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며칠 동안 이 친구만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요.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돈 1억이 있고 예전에 비해서 평균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나 있죠.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올리고 있는 거죠. 월봉에서 5개선 회복이 중요한데 평균 5,510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5,510원을 못 들어줬어요. 주봉에서 20선 뚫고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뚫고 나가줘야지만이 이렇게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 기준 매수 깨면 손을 하시면 돼요. 유틸렉스가 좀 밀리고 있는데 사실은 약간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월봉에서는 5개선 밑에 있는데 요 근처 기준으로 한번 뚫고 나갔기 때문에 또 한번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우선 깼기 때문에 다음 주 잘 봐야 돼요. 다음 주에 증시 살아나면서 이쪽 호가창이 바뀌거나 뛰게 되면 앞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비해서 뭔가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뛰랄 수 있는 확률이 커서 잘 보고 계시면 좋아요.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파마도 앞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어요. 자, 지금은 시장 먼저 보고 주식이 먼저가 아니라 시장이 먼저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나는 조건하에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자, NC트로는 HB그룹 쪽 관련주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천천히 잘 모아나가시면 괜찮고 서린바이오가 밀렸습니다. 서린바이오의 월봉에 이 정도 자리는 꽤 낮아요. 단지 이전 바닥들만 안 깨면 이런 친구들은 그냥 조금씩 조금 잘 모아나가면 좋을 것 같고 위치가 낮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권 관련해서 한두 번 뛸 수 있다 보시기 바라고. 나이백도 여러 가지 호재는 좋은데 일단 외바닥이라 그거 외바닥이 좀 애매해요. 자, 아까 알려드렸죠. 주식이 뛰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5개월선이 목표가가 되는데 찍고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한데 한번 보자고요. 왜 잘 보고 있을 거냐면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할 때 월봉 바닥에서 거래량 터진 애들을 잘 보고 있었는다 생각하거든요.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왔다니 누군가 매집봉이 터진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릴지는 몰라도 역시나 21선이나 주봉에서 5선 찍고 나가게 되면 나이백도 좀 자신 있게 봐야 되고 소마젠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데 이 친구가 흐름은 좋아요. 단지 항상 그 20개월선이 이제 저항선이 이제 맞고 떨어졌는데 나는 어디서 살 건지가 중요하죠. 주식은 계획을 잡고 사야 되겠는데 엄연히 소마젠이 60주선 위에서 여기서 끝났어요. 5선위에서. 그래서 내일 잘 보고 계셨다가 만약에 5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출발하면 결국 지켜주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내일 20원 깨지 않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내일 같은 날 급등할 수 있으니까 내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NK맥스 같은 경우 이제 월봉에서 보면 이제 바닥권에 와 있는데 사실 추세는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데 시장 상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볼게요. 자, 바디텍 매도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바디텍 매도 외바닥이에요. 외바닥이긴 한데 월봉 예치가 낮죠. 이전 바닥까지 치면 다중 바닥이긴 한데 옆으로 가는 공간이 좀 필요해요. 자, 주봉을 봅니다. 5선 위에서 끝났죠. 추세가 유지가 된 거예요. 추세가 유지가 됐을 때 일봉에서 21선만 깨지 않으면 긴 꼬리 음봉이 생긴 게 월 일봉 고점에서 나오면 나쁘겠지만 바닥에선 안 그린 거예요. 매집하려다 매물도 갖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20에서는 안 깬 매수. 바디텍 매도도 우리가 버리지 말고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공구먼이 많이 떨어졌죠. 일단 공구먼 손대지 마요. 일단은 손대지 말고 기다리고. A프로젠 그룹도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A프로젠은 좀 밑으로 밀리면 볼만할 것 같아요. 이 친구. 이 거래량이 좀 만만한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시장 무너져서 무너졌고 시간에도 밀렸는데 한번 밀렸다가 미증시 살아나면 또 때릴 것 같아.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겁내지 말고 이런 친구를 스윙 관점에서 좀 나가도 월봉 예치가 완전 낮기 때문에 한두 번 빵 때리지 않을까. 그러면 잘 모아나가면 수익을 줄 것 같고 A프로젠이나 H엔진이나 A프로젠 제약은 사실은 동전주라 조심해야 돼요. 뭐 동전주랑 꼭 상단페이 당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동전주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실지 말고 단지 이 친구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물론 이동평균선 다 깼지만 거래량의 변화가 심상찮아요. 그래서 A프로젠 H엔진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순간 호가창이 바뀌거나 뛰면 낮게만 사놓으면 잘 뛸 수 있고 A프로젠 제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A프로젠 제약도 한번 뛸 수 있다. 자, 모비데이즈가 뛴 게 상 받아서 뛴 건데
결국은 주가는 싸죠. 주가는 싸고 주봉에서는 5선에서 끝났어요. 깔끔하게 추세를 유지해줬고 920원대를 깨지 않는 선상이어야 되니까 자 거량 터지고 음봉 한번 줬죠. 내일 같은 날 20에선 안 깬 매수 이해하셨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그룹들이 그렇게 시장 안 좋은데도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사시면 되죠. 단지 이 친구들은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셀트리온을 대표적으로 보면 예전에 국민주 제약바이오 중에 국민주 두 개가 있는데 셀트리온하고 HLB죠. 그러니까 이거 맞고 떨어지는 게 굉장히 크니까 지금 잘 원하면 되고 시간은 꽤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매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는데 피플바이오가 장기적인 지표는 아직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5개선 이해했다는 얘기인 거죠. 주봉에서도 역시 추세는 유지해놨어요. 뭔 얘기냐면 주봉에서 5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고 일봉에서 22선을 다시 찍고 나가면 또 매수. 바이오젠, 미국의 바이오젠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일단 대량거래 터진 친구들 눌림목 주고 뛰고 눌림목 주고 뛰면 또 뛰니까 20일 기준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엔젠바이오가 많이 급락해서 있으면 밑에 있는데 이 친구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물론 월봉에서 추세를 깨고 있긴 한데 역시나 다음 주에 잘 보고 있다가 이전 바닥까지 밀려주면 제가 사라고 할 때 그때 잘 사놓으면 역시 피플바이오 뛰면서 엔젠바이오도 같이 뛰기 때문에 오히려 엔젠바이오가 많이 떨어졌을 땐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현대약품 위치도 낮고 자꾸 잘 올라가네 이렇게 지금 잘 올라가는데 순간 급등 이력이 있으니까 이 친구도 한두 번 뛰락률이 좋고 일단 우리가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게 아니죠. 싸게 사잖아요. 내가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추세가 올라갈 때 사는 것도 아니고 다중바닥권 바닥과 박스권에 사는 거기 때문에 현대약품도 굉장히 노려볼 만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전약품은 샤페론이 상한가를 가면서 날아갔는데 자, 보겠습니다. 샤페론이 상당하면서 그냥 상한가를 갖고 관련주가 국전약품이에요. 제가 이날 뭐라고 그랬냐면 21선이 단기 목표가가 될 거라고 그러죠. 찍었어요. 이거 뭔 얘기냐면 내일 같은 날 쫓아가서 하지 말고 그냥 내일도 뛰면 아마 20선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 매수 20선 매도고 5일선까지 밀려주면 오히려 밀려주면 여기서 매수 뛰면 팔면 돼요. 이해하셨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의료기기 관련주는 조금씩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아까 방송이 끊겨서 한번 뛴 애들이 또 뛰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재확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진단키트가 이제 와서 시세를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재확산이 있어도 원체 진단키트는 예전에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조심히 한두 번쯤 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제가 알려드리고 그건 단기로 잠깐 보고 나와야 돼요. 중장기로 지금 진단키트를 사례들은 아니에요. 진단키트를 중장기로 보기엔 늦었으니까 그냥 단기로만 짧게 볼 거고 대신에 의료기기 중에 원격 의료는 좀 봐야 돼요. 어차피 재유행이 돼도 원격 의료가 이슈가 될 건데 인피니트 헬스케어 월봉 H가 원체 낮죠. 굉장히 낮아요. 볼만한 거고 인성정보는 대장주죠. 자, 대장주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내일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선 앞에 대량거래 터진 친구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 월봉 H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가 아니죠. 지금 낮아요. 낮은 데다가 추세를 틀어놓고 있는데 일봉에서 상한가하고 이틀 신친구들은 5일선 찍고 다시 뛰락률이 굉장히 커요. 대신에 깨자마자 손절이고 미증시가 살아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떼었을 때는 인성정보가 내일 제일 빨리 뛸 수 있으니까 인성정보를 꼼꼼히 보시고 이거는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22선만 깨지면 돼. 부대장주죠. 인성정보가 대장, 부대장주가 부대장. 유비케어가 3등입니다. 자, 유비케어도 2선까지 왔죠. 얘네들 세 종목을 내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은 VIP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당연히 인성정보랑 이런 친구들은 이제 아침에 만나자. 어떤 종목들을 살까? 뭐가를 결정을 해드리는데 내일 같은 날 인성정보를 비롯해서 이런 친구들을 제가 제일 빨리 볼 거예요. 인성정보를 제가 뺐나요?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제가 아마 상한가를 가고 눌림목 줄 때까지 안 보려고 빼놨을 거예요. 인성정보를. 그래서 뭐 어때? 다시 넣어놓으면 되지. 자, 그렇지만 내일 안 뛸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아침 8시 15분에 어차피 알려드릴 거예요. 3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지금 결정할 수 없어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내일 얼마든지 5일선 깰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경기가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8시 15분에 넘어오셔야 돼요. 자, 멤버방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저희 멤버님들은 저희를 만나는데 제가 보통 8시 15분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을 거의 그때 먹기 때문에 저희 좀 죄송하지만 약간 밥 먹는 소리가 같긴 하긴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아침 영상을 꼭 찍어요. 그러니까 8시 10분에 멤버들 꼭 들어오시고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제 통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파란신 분들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반드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만이 제가 중간중간에 좋은 이슈가 있거나 볼만한 얘기 종목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니까 반드시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꼭 해 놓으시고 장초반 잠깐만 이 썸네일이 뜨게 되면 여기서 8시에 만나요. 그러면 과연 의료기기, 원격 의료 관련주를 우리가 사야 되는지 아니면 내일 같은 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저기 그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이슈가 있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더 빨리 뛸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봐야 되니까 아침 8시에 꼭 참석하시고 요렇게 그 VIP 필독 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일 알츠하이머 학회 있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원격 의료 관련 내일 봐야 되고 일단 리튬 관련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11월 달 초부터는 리튬 관련주가 날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9월 말 10월 초부터 리튬 관련주를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지금은 리튬 관련주를 손대기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리튬 관련주를 이제 강원에너지 정도는 그래도 볼만한데 우리가 강원에너지를 제가 볼 자리가 여기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지금 좀 애매하죠. EV 첨단 소재는 볼만해요.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 정도는 여기 정도는 보면 된다. 보시면 되고 나인테크는 아직은 볼만해요. 2천 아직은. 그런데 성우하이텍, 포스코엠텍, 이 웰코르난텍, 포스코하이텍, WI, 미래라우텍, 광물은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볼 건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은 살 게 있고 안 살 게 있어요. 알려드렸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게 월봉에서 높은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특히 첨보같이 월봉에서 우아한 종목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요에레어테크, 원준, 에코프로제인처럼 월봉 바닥에서 아직도 싼 애들 엄청 싸죠. 에코프로이첸 이런 사는 거예요. 이래서 나중에 높은 데 사는 게 맞고 톱텍 이런 지금 톱텍 같은 애들이 근간에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고 있죠. 얘네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240m 바닥에 있죠. 얘네들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를 꼬갈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AMP라든가 2차 전지가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추세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박완주님이 MSCI 종목 편입하면 좋은 장기적 호재일까 나오는데 저건 아무도 몰라요. 박완주님. 호재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MSCI 종목에 편입하는 종목의 추세가 중요하고 편입됐을 당시에 그 주식의 중요한 자리를 깨나 안 깨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영업이익이 최고가를 찍으면서 영업이익 최대 실적 찍는 날 신저가를 찍었어요. 영업이익 최대 실적 찍는데 신저가를 찍었어. 뭔 얘기냐면 누군가 물어봤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최고라는데 호재일까요? 약재일까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추세가 깨졌고 신저점 찍었죠. 추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MSCI에 편입을 하든 말든 공매도가 많이 나오든 말든 대차 거래가 많이 나오든 말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요. 추세만 잘 유지되어 있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를 통해서 자금이 있어서 테슬라 자기 주식을 매도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테슬라 자체가 추세가 깨졌어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이 회사에 대한 아무것도 믿지 말고 추세를 봐야 되는데 엄연히 옷은 밑에 있죠. 월봉에서 추세 우하향 중이에요. 이거 깨면 어디 올지 몰라요. 지금 추세가 우하향인데 그 누가 감히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싸다고 누가 얘기해요. 계속 밀릴 수 있어요. 그럼 테슬라 어떻게 사야 될까요? 안 사야죠. 웬만하면. 안 사고 그냥 사더라도 최소한 주봉에서 5주선 돌파하고 안착하면 사는 거고 굳이 사려면 그냥 매일매일 하루 한 주씩 조심스럽게 사야 돼요.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왼쪽 선에 사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는 안 될 거예요. 우하향 중이잖아. 우하향 중. 바닥이 여길 저길지 누가 어떻게 알아? 안 사는 게 제일 좋고 예전에 제가 TQQQ 얘기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많으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TQQQ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어디서부터 무너졌냐면 100달러, 40달러 여기저기. 자, 이건 TQQQ입니다. 자, TQQQ인데 100달러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자꾸 어떤 분들이 이렇게 100달러 됐다가 70달러 되니까 하늘이 준 기회래. 이게 뭔 하늘이 준 기회야. 큰일 난 거예요. 여기다가 이식해서 깨가지고 58달러가 되니까 이건 더 좋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 더 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떨어져가지고 뭐가 하늘이 준 기회야. 우왕하고 있는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럼 나는 어디 살 거냐면 최소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밀린 이 자리. 여기부터 차근차근 그냥 꾸준히 잘 모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꾸준히 모아 나가라고 그랬더니 오늘 많이 사고 내일 많이 사고 내일 모레 많이 사다 돈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그냥 소주값 아끼고 커피값 아껴서 매일매일 꾸준히 사는 습관. 이게 중요한 거고 그냥 매달 그게 싫으면 매달 꾸준히 사야지. 테슬라가 지금 누가 저게 바닥이래. 말도 안 돼요. 우하향 중이잖아요, 엄연히. 이전 바닥 깨면 여기 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 인수한다고 돈이 없어. 그 테슬라 팔았어. 진짜 이런 데 와요. 그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추세예요. 오해할 때 사지 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식이 우하향인지 우상향인지 이런 걸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거고. 자, 여기까지 거의 봤죠. 이 순간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기차 관련주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 있을 때 잘 매달 잘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자, 또 하나가 아까 알려드렸듯이 순간 내일 정도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농업바이오 관련주가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뛸지 어느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볼 거고 소수아님은 제가 좋아하는 거 알죠? 소수아님? 소수아님 제가 좋아하고 또 제 멤버님이니까 제가 아끼긴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종목에 관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해요. 제가 유민님한테도 한번 얘기해드렸는데 소수아님이 은근슬쩍 자꾸 지금 NKSF 얘기하고 피플바이오도 얘기하고 하면서 자꾸 지금 제약바이오를 자꾸 슬쩍슬쩍 얘기하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건 좋아요. 29일부터 이렇게 알츠하이머 이런 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추천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서운하셔도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제 영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종목 추천하는 건 안 돼요. 안 되고 또 하나가 자꾸 어떤 얘기를 해버리면 소소한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이 자꾸 이 종목 어때요? 그건 본인이 샀을 확률도 높고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 무서운 게 본인이 이 종목을 샀어.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자꾸 이거를 얘기해 실방에서 이 종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건 본인이 샀는데 누군가한테 좋아 보인다는 얘기는 자꾸 누군가를 꼬시는 현상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깨끗하게 오픈해놓고 얘기해요. 이런 걸 샀는데 이런 거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나쁜 리딩방을 운영하는 많은 나쁘신 분들이 자꾸 본인이 사놓고 이 종목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개인들한테 사라고 그래가지고 개인들한테 피해를 주죠. 물론 소수아님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소수아님이 제가 좋아하고 잘 아니까. 대신에 저희 방에서만큼은 절대 종목 추천 못해요. 이해하셨죠? 멤버님들은 그래도 제가 많이 참는 거예요. 일반 분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사놓고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칼같이 잘라요. 그게 제가 뭘 중요하시냐 생각하냐면 종목 추천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에요. 본인이 다 판단하는 거. 물론 수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추천 아닌데 본인이 판단하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고 제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한 번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종목 추천 대답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모임도 못하게 하죠. 왜 그러냐면 돈이 관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관계됐기 때문에 저는 따로 카톡방 리딩방 운영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도 없고 만약에 제가 연락했다고 문자가 갔다.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연락할 정도면 멤버방에서 얘기해놓고 가요. 멤버방에서 얘기해놓고 하지 절대 그전에는 제가 연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문자가 갔다. 다 사기니까 저한테 일러요. 제가 경찰서 가서 신고할 거니까. 제가 카톡방이나 리딩방을 운영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주식이 올라간다고 맞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도대체 그러려면 손절이라는 게 뭐가 중요해. 그죠? 손절이 뭐가 중요하고 대응이 뭐가 중요해. 무조건 올라갈 건데 집 팔아서 사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톡방 리딩방 운영 안 하고 제가 아는 주식은 무조건 계획과 대응 영역이에요. 계획과 대응 영역이요. 또 하나가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이런 리스크 관리를 가장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분할 매수죠. 또 분할 매수 하라고 그랬더니 10종목 다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 하지 말고 한 종목 정도 수익 투자로 분할 매수해서 여기다 박아야죠. A라는 종목 물려서 분할 매수, B라는 종목 물려서 분할 매수. 1번 하나 손절 못 쳐서 이건 그나마 수익 투자니까 괜찮은데 단기 투자할 건데 손절 못 해가지고 1번 하나, 물린 거 1번 하나, 물린 거 2번 하나, 물린 거 3번 하나, 물린 거 10개. 이게 뭔 수익 투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수익 투자나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멤버님들은 반드시 아침마다 다시 한번 각오하게끔 꼭 올려드릴 거예요. 아마 귀찮도록 제가 그냥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계좌 운영에 관한 얘기, 중장기, 수익, 단기. 이렇게 운영하셔야지만이
시장에서 깡통도 안 차고 담보 비율 못 맞춰가지고 지금 막 그 경고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당하지 말고 욕심을 비우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도대체 주식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만 정확히 하면 되고 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거 알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단기를 하더라도 제가 하나 요령을 알려드렸죠. 공고문을 내가 쫓아갈 때 사고 싶어. 쫓아가서 살 때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공고문이 처음에 떴을 때 제가 여기 근처가 매수가라고 그랬죠. 왜냐면 목표가 61선이니까 거래량 붙었죠. 사더라도 이런 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사기 전에 뛰기 전에 제가 잠깐 쉬라고 그랬죠. 뛸 때 잘 보고 있다가 어라? 이 친구가 월봉에서 시작했죠. 바닥에서. 여기도 아니고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떴을 때 우주선 돌파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일단 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목표가는 일단 61선이 되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잘만 뛰면 어디까지 가냐? 주봉에서 이렇게 20선까지 갑니다. 아직도 갈 수 있어요. 단 지금은 자리가 높죠. 벌써 이날 24%, 이날 15%니까 40%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5선까지 밀렸을 때 다시 사면 돼요. 관중에 넣어놓고. 그런데 최초에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단기를 하더라도 단타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손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에요. 손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따질 줄 알아야 될까요? 매수가, 목표가를 볼 줄 알아야죠. 그런데 목표가에 사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매수가가 여긴데 내동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되는 게 61선이 목표가인데 사더라도 여기고 여기 갔을 땐 사면 안 되죠. 절대 건들지도 말고 굳이 사려면 61선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여기 갈 수 있으니까. 단 깨자마자 손절이죠. 계획을 세워야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식이 뛰거나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제가 단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오늘 뛰는 종목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승 종목을 보면 막 떠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좋아. 이거 사는 것도 좋은데 이런 애들이 뛰나갔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썸에이지가 뛰나간다. 그럼 월봉이치 먼저 봐야 돼요. 얘가 주가 시세를 못 뛰나가면 월봉이치를 봤을 때 바닥이죠. 그럼 물려도 괜찮으니까 얘를 사면 좋은데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다. 단타면 어디냐면 일봉에서 뛰나갈 때 사야 되는데 여기선 사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날 17%가 떴는데 왜 17% 사면 안 되냐면 여기서 아무리 월봉 바닥에서 샀다 하더라도 물론 이 친구 또 떠요. 또 뜰 확률이 엄청 커요. 썸에이즈는 우리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최소한 뛸 때 주봉에서 20주선이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매수가와 목표가를 내가 알고 있죠. 지금 20주선이 목표가인데 도대체 13%, 14% 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손실권 오게 되죠. 분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단기라더라도 월봉, 주봉, 일봉 해석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월봉을 보니까 바닥이니까 사도 되겠는데 물려도 되겠는데 단지 주봉에서 20선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15% 이상 날아갔을 때는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대신에 3, 4% 떠나갈 땐 살만한 거죠. 최소한 10%의 마진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매수가와 목표가라고 그래요. 내가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매수가와 목표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운영하는 단기 계좌, 그러니까 중장기 계좌, 수익 계좌 빼고 단기 계좌는 이게 필요해요. 무조건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떴을 때 매수가와 목표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썸에이지를 스윙으로 들어가겠다. 괜찮아요. 썸에이지를 내일 매수. 거래량 들어왔죠. 지금 들어오고 내일 매수. 그럼 한 달을 기다려. 한 달 기다렸는데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수익 내시면 돼요. 그런데 떨어졌다. 또 사요. 다음 달에. 왜? 어차피 겨울이 게임주가 되는 기본적으로 겨울에 강해요. 한두 달만 참으면 썸에이즈는 여기 있지 않아요. 이런 데 간단 말이죠. 스윙 투자를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거고 단기 투자를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단기하다 물렸어. 스윙으로 전환하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애초부터 스윙 계좌에 사야지. 또 단기 계좌에 사가지고 물린 거 1번 하나 물린 거 2번 하나 이렇게 되시면 어떡하냐고. 이해하셨죠? 무조건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게임주는 우리가 살만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미투, 미투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미투는 앞에 대량거래가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데 시장이 폭락하면서 무너졌어요. 게임주는 대표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당연히 미증시 무너지면 떨어지는데 좀 있으면 만약에 산타랠리가 진짜 된다. 게임주나 로우주가 뛸 건데 여기서 사야죠. 지금 스윙 계좌에 넣어놓고 월봉 바닥이잖아요. 이런 데 사놓으면 어디 가겠어요? 믿고 참고 기다리면 20개선 가요. 스윙으로 갔을 때 20개선만 가도 목표가가 35%가 돼요. 두세 달 만에 35% 쉽잖아요. 좋은 수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종목,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을 스윙으로 들어가야 되고 중장기도 얘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알려드렸던 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스윙으로 들어갈지 중장기로 들어갈 때는 내 계좌를 나눠놓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투온을 단기 계좌에 넣어놨을 땐 당연히 자리를 겸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좌를 나눠놓고 내가 어떻게 운영할까지 결정해놓고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일지를 적어요.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고 이 부분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멤버님들은 매일매일 막 귀찮고 막 듣기 싫어도 매일매일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게시판에 매일매일 올려놓을 거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고 들으시라고. 왜냐면 이 부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니까 평생 주식하면서 가장 심리를 잘 다스리는 주식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심리를 조절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욕심을 완벽하게 비워놓고 해야지만이 그나마 승부가 나요. 1년에 3, 4번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없을까요? 한 종목만 살 거예요. 만약에 한 종목만 사는데 3달에 한 번씩 사. 예를 들면 IRA 관련주로다가 태양광 풍력주가 좋을 거고 근간에 미국에서 갑자기 자동차 회사들이 뭐를 할 거냐면 갑자기 풍력에 투자한대요. 그럼 풍력 관련주가 좋아지겠죠. 자, 풍력 관련주가 좋아질 건데 S에너지도 S에너지 당연히 저기 이제 태양광 관련주고 태양광 관련주나 풍력 관련주 전체적으로 IRA 관련주거든요. 내가 S에너지를 사고 싶어. 정말 사고 싶어. 난 얘 수익으로 살 거야. 어디서 사야 될까요? 중장기 살 거면 지금 사야죠. 바닥에서. 자, 3달 뒤에 또 사면 돼요. 이 친구 수익률이 6개월 만에 얼마예요? 100%죠. 그러면 주식을 살 때 뭐를 사야 될까요? 바닥에서 사야 되는데 미래에 가치가 있는 애를 사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런 건 태양광 관련주도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사는 거예요. 태용을 제가 장담하는데 이 가격대에서 두세 달 모았을 때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엄청 커요. 당연히 저한테 사라고 하면 사요. 이해하셨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거. 그러니까 내가 계좌를 오거나 운영하거나 주식을 운영할 때 분할 매수가 중요하고 단기는 내가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서 팔고 나와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매일 해드릴 거예요. 아침 해드릴 거니까 8시 15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주말인데 제가 시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중간에 방송 끊겨서 죄송하고요. 컴퓨터 좋은 거 샀는데 왜 그랬지? 멤버들 위해서 노력 많이 해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 어쨌건 남은 시간 일요일 오후인데 즐겁게 재밌게 보내고 그나마 이번 주말이 좀 마음 편하게 미진 씨가 언제 잘 끝나줘서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 자, 제 얘기가 조금 잔소리 같다 생각하면 죄송하고 시장에서 상을 탈환하는 유일한 방법은 리스크 관리예요. 수익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돈을 안 잃는 투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내일 8시 15분에 멤버분들 뵙고 일반 시청자분들은 내일 11시에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